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한승훈입니다. 제주에서 읍면동장을 지역 주민들의 추천으로 임명하는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이 추천제는 주민 참여와 풀뿌리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는데요. 제주시 이도 이동과 서귀포시 대정읍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시행을 앞두고 풀뿌리 주민자치가 강화될 거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에 지역 연고주의를 더 강화시킬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이번 첫 시범 실시가 제주 풀뿌리 주민자치 정착의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자, 그럼 7시 오늘 제주에서 준비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김태석 도의회 의장과 만나 제2공항 도민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사업 방향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송재호 위원장의 발언 뉴스브리핑에서 자세히 전합니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보는 연속 대담 두 번째 시간. 오늘은 찬성 측의 김태윤 박사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4.3 증언. 오늘은 태어난 지 17달 만에 학살 현장에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굴곡진 인생을 살아온 오인권 할아버지를 만나봅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브리핑 손보련입니다. 환경자원총량관리제도를 담은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 개정안이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에 따라 제주도가 후속 조치를 추진합니다. 오늘 제주의 시사용어로 환경자원총량제에 대해서 정리해드립니다.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증가와 자연환경 훼손, 산림 기능 상실 등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발생하고 있죠. 이러한 환경 문제를 방지하고 해결하기 위한 환경자원총량제는 2009년부터 시스템 구축이 추진됐는데요. 환경자원총량제는 보전할 자원의 총량을 설정하고 감소되는 양과 질만큼 복원 혹은 보상하도록 한 관리제도를 말합니다. 제주도는 2022년까지 30억 원을 들여 환경자원 총량을 산정하고 관리 방안도 마련합니다. 환경자원 총량을 정하기 위해 자연환경, 지역환경,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 등 4가지 분야 21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환경자원 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총량을 산정해 관리하는데요. 개정된 제주특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총량을 설정하고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제주도민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적극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제2공항 발언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죠.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오늘 제주를 찾아 도민 공론화가 되면 사업 방향이 바뀔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최승민 기자가 전합니다. 송재호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도의회를 찾았습니다. 김태석 의장과 만난 송재호 위원장은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통령의 말씀은 액면 그대로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도의회가 특별위원회를 통해 공론화를 하고 결과가 나오면 사업의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국책 사업이기 때문에 국토부가 그냥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러나 그런 공론조사 결과 제주도의 의견이 그렇지 않다라고 나오면 제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참조해서 방향을 선회하지 않겠습니까? 다만 이런 발언이 국토부가 추진하는 제2공항 건설 사업에 당장 제동을 거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했습니다. 찬성 측이든 반대 측이든 말하는 방식만 다를 뿐 더 나은 제주를 만들려는 목적이어서 합의할 여지가 있다는 겁니다. 또 도의회가 2공항 특위를 통해 지역 국회의원, 도지사와 협의를 위한 자리를 만들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 위원장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한 가운데 국회를 방문한 도의회 특위는 청와대 시민참여비서관을 비공개로 만나 찬반 갈등이 극심한 제주의 실상을 그대로 전하고 청와대의 관심을 끌어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민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청와대가 나서서 중재를 해달라. 그래서 충분히 잘 알겠다는 얘기를 좀 들었고. 도의회는 조만간 제2공항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 제주도에 참석을 요청할 계획인데 도지사가 응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도시가스 사업 관련 속보 이어갑니다. 도내 한 업체의 도시가스 사업 허가권을 둘러싼 적절성 논란 어제 전해드렸죠. 이 업체는 LNG 보급을 통해 적지 않은 이득을 볼 것으로 보입니다. 김가람 기자입니다. LNG 도시가스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보급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 삼고자 제주도가 발주한 용역 보고서입니다. 배관 길이 100m당 15가구를 넘는 밀집도를 기준으로 제주 전역의 수요군을 설정하고 밀집 규모 등을 종합 검토해 우선 보급 가능 지역 등 모두 3그룹으로 다시 나눴습니다. 또 앞으로 10년 동안 우선 보급 가능 지역의 보급을 맞춰 현재 10% 수준인 도시가스 보급률을 57%까지 늘리는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문제는 우선 보급 가능 지역 대부분이 허가권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불거진 업체의 공급 권역이라는 겁니다. 가구수 기준 우선 보급 가능 지역의 약 92.8%가 제주시와 서귀포시 동지역에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결국 20년 전 허가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매출이 5배나 늘 수 있게 된 건 부당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허가를 보려면 20년이 지나면 사실상 새로운 공모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공모 절차가 없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제주도는 LNG의 안정성과 경제성을 분석해 사업자의 보급을 촉구하는 등 도민 혜택을 위해 수행한 용역이라면서도 허가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도시가스 사업법상 허가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도시가스법상으로 합법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낮은 자기자본 비율에 이어 앞으로 갖게 될 매출 확대 기회까지 이전 허가권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가라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것처럼 도내 국가유공자와 유족의 수건 사업이던 제주 국립묘지 사업이 오늘 첫 삽을 떴습니다.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해 이르면 2022년 상반기부터 제주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면희 기자입니다. 제주시 노영동의 충원묘지입니다. 이곳을 포함한 도내 충원묘지 14곳에 제주 국가유공자 유해가 뿔뿔이 흩어져 안치됐습니다. 하지만 도내 국가유공자 등 안장 대상자의 고령화로 충원묘지 포화가 우려되자 10년 전 정부가 제주 국립묘지 계획을 세웠지만 부지 문제와 예산 확보 어려움으로 사업 추진은 지지부진했습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제주 지역 국가유공자의 오랜 염원이었던 국립묘지 조성 사업이 첫 삽을 떴습니다. 전국에서 12번째로 추진되는 제주 국립묘지는 2021년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충원묘지를 포함한 부지에 27만 4천 제곱미터 규모의 봉안묘 5,000기와 봉안당 5,000기 등이 조성됩니다. 국립묘지가 없어서 그 기능을 충원묘지가 대신했고 특히 안장이 불가능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이즉 모든 국가유공자분들을 편히 모실 수 있다는 점에 가장 큰 의미를 두고 싶습니다. 충원묘지에 안장할 수 없었던 6.25와 월남 참전 국가유공자도 국립묘지 안장이 가능해졌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바쳐서 헌신한 그 보답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그런 자부심,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좀 기쁘게 행복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속해 문화재 현상 변경 등 관련 허가를 받기까지 3년 6개월이나 걸린 제주 국립묘지 조성 사업. 보훈청은 주변 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는 방향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면입니다. 도내 33개 시민단체와 진보 정당 등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오늘 도의회 도민회방에서 회견을 열고 20대 국회 종료 전까지 선거제도를 개혁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현재 승자 독식 다수 대표제로는 민의를 반영할 수 없다며 거대 정당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어제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보다 공정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임상필 도의원이 배우자의 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과 6월 지역구민 4명에게 남편의 지지를 호소하며 225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의 배우자 62살 김모 씨에게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 의원의 지역구인 서귀포시 대천, 중문 예래 지역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치릅니다. 제주도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 개선안과 관련해 환경자원 총량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조례에는 환경자원 총량을 산정해 분석, 평가하고 10년 단위 계획 수립과 환경자원 등급을 심의하기 위한 위원회 구성, 운영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환경자원 총량 관리 시스템은 2011년에 구축됐지만 그동안 법적 근거가 없어 참고용으로만 사용됐습니다. 차기도 해역에서 화재로 침몰한 대성호의 베트남 선원 가족들이 대성호 선미가 인양된 서귀포시 화순항을 찾아 배를 살펴본 뒤 오후에는 심리치료 등 상담을 받았고 내일 오전에는 제주항을 출발해 사고 해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제주 해역에서 실종된 통영선적 대성호와 창진호 선원 12명을 찾기 위한 해경의 수색이 이어지고 있지만 추가 발견자는 아직 없습니다. 이성문 교육감은 지자체장에게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개방 주차장으로 지정할 권한을 주는 주차장법 개정안이 교육의 본질에 역행하고 아이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 교육감은 국회 본회의 의결만 남겨둔 이 법안이 시도지사가 교장의 결정권과 학교의 자체권을 침해하는 법안으로 아이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조성하는 사회적 합의에도 배치된다며 학교만이라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브리핑이었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증언으로 4.3의 역사를 영상에 담은 KBS의 연속기획 10번째 순서입니다. 오늘은 태어난 지 17달 만에 학살 현장에서 어머니를 잃고 자신도 총상을 입은 채 굴곡진 인생을 살아야 했던 오인권 할아버지의 삶을 소개합니다. 제가 17개월 되던, 그러니까 1949년 2월 1일 제가 어릴 때 할머니 앞에 듣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경찰을 그만두게 됐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경찰에 붙잡히게 되고, 지금에는 그게 지명이 뭐 방치기라고 하대요. 터진목, 지금도 모래사장입니다만, 근데 당시에도 모래사장에 이제 어머니 품에, 어머니 뭐 등에 뺐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모래판에 끌려가서 거기서 저희 어머니는 총살을 당했고, 저는 어머니 품에서 이제 제가 지금 현재 그 총살 흔적이 남았습니다. 지금 제 앞에 총살 흔적이 팔, 가슴, 양쪽 팔하고 가슴 세 군데가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가 저희 그 성산포 터진목에 가서 학살 현장에 가서 저희 어머니 시체를 찾아가지고, 저희 외가집도 그 남산입니다. 이제 외할아버지네 그 땅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시체 위에서 기어다니는 것을 그 누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그분이 말하자면 저희 보모가 된 거죠. 그분이 저를 구해주신 분인데, 그분이 저를 이제 집으로 데려가서 이제 저를 이제 지극정성으로 이제 보살펴 주셔가지고 제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저희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산으로
피신을 한 거죠. 피신했다가 이제 내려도 좋다는 그런 꽤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을에 이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 다음에 이제 저희 할머니가 내가 살아있다는 이야기를 이제 주민들 앞에 들은 거지요. 아버지 그 친구분들이 저 앞에 참 너는 커가지고 훌륭한 놈 될 것이다. 기적적으로 자란 놈이다. 또 너희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셨던 분이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으면서 이제 자랐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16살에 서울에 유학을 갔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다니다가 해방된 후에 1946년도에 고향에 내려와가지고 한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경찰에 입문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사슬사건 당시에 제주감찰청 제1지구 거기서 이제 재직하다가 이제 정부의 명령을 받아들이자니까 이제 찍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지를 이제 감옥에 4.3 사건 당시에 옛날 농구장에 막 말하자면 좀 사상이 좀 자익세를 해야 됩니까? 이런 사람들 잡아다가 거기다 막 직결시켜가지고 뭐 했던 모양입니다. 거기서 이제 끌려가는 거를 이제 이국적으로는 넘어가지는 않는가 해가지고 그런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대요. 아버지 생각을 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그러다가 어느 날 또 이제 갑자기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는가. 저희 아버지는 뭐 언제 그 정투리 비행장에서 이제 총살당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4.3 그 유족회에서 이제 4.3제 발굴 그 사업을 해가지고 2008년도부터 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2009년도 정투리 비행장에서 이제 유해가 발굴이 됐고, 유전자 검사는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신원 확인된 것은 2012년도. 먹먹했습니다, 솔직히. 먹먹했고, 이제 가서 설명회를 들으면서 이제 눈물이 났습니다. 4.3 평화재단에 저희 아버지 유고를 거기 가면 봉헌관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해를 모셔놓고 거기에 모셨다가 2014년도에 제가 이제 가족 묘지로 저희 어머님하고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단지 부모님이 부지라는 거, 어머니 아버지가 안 계시다는 거, 이것이 너무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가정이 힘들어가지고 이제 중학교만 졸업하고 이제 진학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픔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좀 불량한 놈이라는 말도 듣고 자포자기를 하다 보니까 좀 그런 시간도 조금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아이들이 조금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때 이제 아이들 앞에 이제 그때가 참 집사람 앞에도 그때가 참 했던 기억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사삼에 대한 아픔은 누가 뭐라고 해도 본인 당사자가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아픔이라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트라우마 치유라는 게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위로는 될 수 있으나
그 가슴 깊이 남아있는 그 트라우마는 이제 돈이 아니고는 느껴볼 수가 없습니다. 제주 지역 국립공원 확대 지정이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달 초 도민 토론회를 열기도 했지만 여전히 의견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는데요. 7시 오늘 제주가 마련한 연속 대담, 어제 반대 측에 이어서 오늘은 찬성 측의 목소리를 들어볼까 합니다. 제주연구원의 김태훈 박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두고 찬반이 논란이 참 커지고 있는데 박사님께서는 어떤 이유로 확대 지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요? 세 가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제주의 가장 자랑인 또 장점인 자산이 뭐냐 하면 환경이라고 얘기합니다.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넘어서 국제사회가 인정한 국제 4대 보호지역을 갖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거든요. 이런 국제보호지역을 갖고 있는데 그 가치를 마을 발전이나 주민소득, 일자리 창출에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두 번째는 자연환경이 점차 훼손되고 있다. 그래서 먼 미래에는 이러한 자연환경을 유지 보존하기가 어렵다. 자연환경 보존을 보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측면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국립공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사님께서는 이달 초에 도민 토론회에서도 주제 발표를 하셨던데 국립공원을 3개의 용도로 나눠야 한다고 밝히셨더라고요. 네,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고요. 자연공원법에 국립공원 용도지구가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잘 보존해야 된다는 공원 자연보존지구는 탐방시설 정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원 완충 자연환경지구에는 공원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화시설, 상업시설, 편익시설, 공공시설 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을 통해서 마을 발전이나 주민소득 창출에 기여하자라는 맥락입니다. 공원 마을 지구는 이번에 제주 지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난개발 등으로 국립공원 확대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근데 그 해당 지역 주민들의 경우에는 사유권 침해에 대한 우려가 또 있으시더라고요. 뭐 그 토지를 다 매입하자니까 예산이 또 부족할 테고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현재 제주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려고 하는 곳은 이미 다른 법률에 의해서 개발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보존만을 생각한다면 현재 경관 1등급이라든지 절상대 보존 지역으로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보존 자체도 어려워지고 있다는 그 측면이 있고요. 이 보존하고 있는 자연 자원의 가치를 활용하자라는 것 때문에 제주 국립공원을 이제 추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 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이 확 바뀝니다. 보존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보존하면서 보존 가치를 우리 도민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겁니다.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그 지정구역에서 소득 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뭐 생업에 그 지장을 받지 않을까, 제한을 받지 않을까의 우려가 있으시던데. 네, 반대하시는 분들 중에 우려가 아주 1차 산업 부분입니다. 1차 산업 행위는 가능합니다. 도립공원, 국립공원, 군립공원 허용 행위나 제한하는 행위가 똑같거든요. 예를 들면 우도 추자 도립공원에서 1차 산업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표고버섯 재배까지도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자연공원법에 그러한 것이 법률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외국에서도 1차 산업 브랜드 가치를 높여서 활용하는 지역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 환경부에서 제한이 없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놓던데 그거는 뭐 사실인 거네요? 그렇습니다. 1차 산업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또 국립공원으로 이제 지정이 되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맡게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되면 제주도의회에서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라는 우려가 있더라고요. 잘못 알려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공원법의 국립공원은
환경부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가 직접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환경관리공단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에 제주 국립공원이 확대 지정되게 되면 제주가 관리해야 될 명분과 당위성이 더 커집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말씀하신 내용은 환경부가 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라는 말은 사실과 아주 다른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제주의 자연을 보존하고 지키지 않는데 반대할 도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해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대가 좀 부족한 것 같고요. 또 도정과 주민들 사이에 입장차가 좀 커 보이거든요.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네, 예를 들면 한라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표고버섯 재배하시는 분들이 표고버섯 재배가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공원 자연환경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1차 산업을 내서 오히려 표고버섯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겠고요. 우도 지역이나 추자 지역 같은 경우에 자연공원법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주국립공원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주민 의견 수렴이라든지 주민 설명회 이런 것들이 보다 많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이런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국립공원이 확대 지정이 되면 제주에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 자연을 잘 보존해서 후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가치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주도민들이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많이 헌신해왔습니다. 근데 이 보존의 가치를 직접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구조로 전환해 주지 않으면 무엇을 위해 보존하느냐 하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보존하게 되면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등을 통해서 마을 발전, 소득 창출,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보호지역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정말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자연환경 관리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탐방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재원을 이용해서 전문 해설사를 양성해서 교육을 시키고 탐방 안내를 하게 되면 이용에 대한 부담을 하더라도 이용객들이 불편하거나 거부감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이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보완점이 있다고 한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간략히 말씀해 주실까요? 국립공원으로 지정되면 모든 것이 가만히 있어도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첫 번째는 국립공원 지정을 하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국립공원 입장료 등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재원을 만들 수 있는 것을 법으로 제도화하는 방안이 가장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될 때 국가가 지원하는 국비를 많이 받아올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겠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세대를 위해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자연을 잘 보존하고 그 가치를 공유할 수 있게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을 놓고 도민들 간에도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좀 여러 의견도 들어보고요. 또 보완할 점은 잘 보완을 해서 어쨌든 제주의 미래를 위한 좀 바람직한 방향으로 잘 결정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주에서 본 세상 코너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많은 학생과 학부모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대입제도 개편안인데요. 정부는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정시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비교과 영역이나 자기소개서 등 이른바 학종 비중은 점차 줄여 폐지 수순을 밟을 예정입니다. 김용준 기자입니다. 서울 주요 대학의 정시 비중이 대폭 확대됩니다. 수능 비중이 가장 낮은 고려대를 비롯해 건국대와 경희대, 광운대, 동국대, 서울대, 한국외대 등 16개 대학이 대상입니다. 교육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논술 위주 전형 쏠림이 심한 이 16개 대학에 2023학년도까지 정시 모집 비율을 40% 이상 확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 개개인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을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공정한 기회와 과정을 보장하는 대입제도를 만들고자 합니다. 한편 이화여대와 포항공대 등은 정시 확대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학종으로 불리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자기소개서는 대폭 축소 또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됩니다. 학종의 경우 자율 동아리와 봉사활동, 수상 경력 등 비교과 활동 기재는 2022학년도부터 폐지할 방침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현재 중학교 2학년부터, 교사 추천서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기존 개편안이 유지됩니다. 또 내년부터는 출신 고교가 입시에 미치는 영향을 막기 위해 면접에서 이루어지는 고교 정보 블라인드를 서류 평가까지 확대합니다. 이 같은 방침은 개인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배경이나 외부 영향을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또 고등학교에서 준비하기 어려운 논술 위주 전형과 사교육 유발 비판을 받는 어학, 글로벌 특기자 전형도 폐지를 유도하겠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농어촌 학생, 장애인 등 사회 배려 대상자 선발을 10% 이상 하도록 법제화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용준입니다. 최근 유행하는 피규어와 어린이 완구 가운데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넘는 유해 물질이 검출돼 당국이 리콜 명령을 내렸습니다. 중금속이 기준치의 9,000배를 초과한 제품도 있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이 지난달부터 2달 동안 놀이공원과 아쿠아리움 등에서 판매하는 피규어와 인형 등 360여 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벌였습니다. 그 결과 모두 17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훌쩍 넘는 유해 물질이 나와 리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인형과 어린이 장신구 4개 제품에선 납이 기준치보다 180배 높게 검출됐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보다 240배 넘게 나온 어린이용 머리핀도 있었습니다. 특히 카드뮴이 기준치의 9,100배나 초과한 피규어 제품도 적발됐습니다. 카드뮴은 신장 호흡기계 부작용과 어린이 학습 능력 저하를, 납은 피부염과 중추신경 장애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중복 적발되는 어린이 제품, 그리고 사회적 인기 제품, 테마파크 등 안전 사각지대 제품들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대폭 확대하여 리콜 제품을 사용 중일 경우 제조 또는 수입, 판매 사업자에게 교환,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리콜 대상 제품과 업체는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 사이트에서 내일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표원은 안전 기준에는 적합했지만 KC마크와 제조 시기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56개 제품에 대해선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KBS 뉴스 정현우입니다. 최근 제주 해상에서 경남 통영 선적 어선들의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통영에서는 관계기관이 나서 선주와 어민들에게 사고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기상이 나빠지면 무리한 조업을 하지 말라고 재차 당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황재락 기자입니다. 해양경찰이 선박 위치 발신 장치를 분주하게 확인합니다. 통영 앞바다는 물론 제주 해상에서까지 조업하는 통영 선적 3,600여 척 어선들의 위치와 상황을 실시간 점검하는 것입니다. 선장님, 지금 선장님 위치를 저희가 VPS상 확인하고 있습니다. 예, 혹시 그 선박 안전에는 이상이 있습니까? 해경은 또 형식적이었던 어선 입항 연기 신청을 의무화하는 등 해상 사고 줄이기 대책 마련도 추진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 시에는 어선 안전조업국과 통영해경, 해경에 연락하시어 변동사항을 신속하게 변경 조치 바랍니다. 먼 바다에서 주로 조업하는 통영 지역 선주들도 한자리에 모여 특별 안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해상사고 원인의 대다수는 경계 소홀이나 안전수칙 미준수 등 인적 과실로 일어난 상황. 특히 남해안 일대 어자원 감소로 최근 원거리 조업이 늘어나면서 기상 악화에 무리한 조업을 하지 않도록 안전의식을 더 높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 인명이 중요하니까 앞으로 안전 설비에 대해서는 교육과 설비 자체를 좀 확실하게 100% 다 갖춰가지고 조업에 임할 수 있도록. 수산업계에서는 출항 전 안전점검 강화 등 어민들의 인식 전환도 중요하지만 노후 선박 교체나 안전설비 강화에 추가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황재락입니다.
최근 제주에서는 유기견 사체 재활용 사료 문제로 큰 파장이 일었죠. 반려동물이 크게 늘고 있지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사체 처리 규정과 턱없이 부족한 동물 장묘 시설이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보도에 조정아 기자입니다. 몇 년 전 키우던 강아지를 갑작스레 교통사고로 잃은 서윤희 씨. 가족과 다름없었지만 정작 죽었을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인근 야산에 묻어줬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 아이를 어디다가 막 버릴 수는 없는 거고 저는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선의 방법이 그거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실제 견주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접 땅에 묻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동물병원 의뢰와 장묘업체 이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생활 폐기물로 분류돼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건 허용하지만 임의로 버리거나 땅에 묻는 건 금지됩니다. 하지만 전국에 등록된 동물 장묘업체는 39곳뿐이고 이마저도 절반 가까운 16곳은 경기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서울이나 대전, 제주도 등은 각종 규제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장묘시설 건립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보호센터만 들어가려고 해도 놀이터도 사실 반대하거든요. 근데 장묘시설은 완전 유무시설 개념으로 인정을 하고 계셔가지고.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 변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합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이 반려견에 대한 교육이나 일반 사회 이제 관공서 동사무소 같은 데서도 교육을 좀 시키는 그런 일이 있어서 그런 행위가 있어야지 반려견들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려동물 천만 시대. 반려동물의 사후 처리를 위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현재 제주 하늘 대체로 맑습니다. 오늘 밤 강한 동풍이 유입되면서 지형적인 영향을 받는 북동부 지역과 산지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약간 더 내려갑니다. 내일 새벽까지는 찬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이 북서풍의 영향으로 대기 수증기가 응결되면서 내일 아침까지 조천읍과 구좌, 성산 부근과 산지는 안개가 짙게 낀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종일 하늘에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 공기질은 대체로 양호하겠습니다. 한라산 정상 부근은 오늘 밤부터 눈발이 날리면서 내일 아침까지 결빙된 곳이 많겠습니다. 등반하실 때는 안전사고 특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내일 지역별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8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낮 최고 15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약간 낮겠습니다. 현재 제주도 전해상과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물결이 최고 3m로 높게 일겠습니다. 남쪽 먼바다에서는 물결이 최고 4m로 일면서 바람도 매우 강하겠습니다. 해상의 풍랑특보는 내일 새벽부터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일요일에는 기압고려 영향으로 비 소식이 있고요. 다음 주는 대체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정치권이 약속했던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지고 있는데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늘 심사 대상 안건에 특별법 개정안을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정기국회에서 4.3 특별법 개정안 논의가 성과를 내지 못하면 내년 1월 임시회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90살 이상인 수영인들이 살아생전에 명예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너무나 시급한 상황입니다. 4.3 유족들과 도민들의 한결같은 요구에 국회가 올해 안으로 꼭 책임 있는 응답을 하길 바랍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 더 새로운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